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현대자동차의 산타페 2.5 터보 캘리그래피 오릴 드라이브입니다. 풀옵션입니다. 지금 뭐 빠진 게 없다시피 해서 옵션은 제가 중간중간 보여드릴게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산타페는 지난해에 4세대 부분 변경 모델이 나왔었죠. TM이죠. 근데 산타페 같은 경우는 부분 변경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에도 좀 손을 대서 부분 변경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성능 개선을 위한 부분도 꽤 이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하드웨어적인 변화는, 얘가 지금 휠 베이스는 그대로인데 안에 있다가도 보여드리겠지만 2열 3열 그 시트 배치를 최적화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열 시트는 뭐 높이를 13mm 올린다던가, 그래서 뭐 시야를 좀 더 좋게 한다던가 그런 게 생겼어요. 작년에 보여드렸었던 디젤 모델과 외관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바로 이 차는, 그리고 색깔은 지금 팬텀 블랙이에요. 어제 폭설이 와갖고 지금 주변에 눈이 엄청 뭐 쌓여 있는데, 이 차 색깔은 그래도 화면에서 보시는 거랑 그렇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전에 그 GV70 쉐비 실버 같은 경우는 색깔이 완전히 날랐었던, 아쉬웠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는 캘리그래피 최상위 트림이라서, 지금 그리고 산타페는 4가지 트림이 나오죠. 프리미엄, 그리고 프리미엄 초이스, 프레스티지, 그리고 이 캘리그래피 최상위 트림인데, 캘리그래피는 외관적인 부분에서도 다른 점이 꽤 있고요. 또 내부에 들어가서도 선택할 수 있는 인테리어 색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단 이 그릴이 어둡죠. 컬러도 다르고 이 패턴도 다르고요. 그리고 범퍼도 다르고, 또 헤드램프도 이렇게 쪼개놨고요. 또 투싼과는 다른 얼굴이에요. 그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이 얘는 들어간 건 아니라서. 옆에서 봤을 적에 캘리그래피가 다른 점은 휠이랑 이 밑에 사이드 스커트 이 부분에 이게 색깔이 차체 색깔과 같죠. 보시면 이제 휠도 캘리그래피 전용 20인치 휠이 들어갔고요. 이 20인치 휠도 이번 부분 변경에서 처음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의 휠인데, 승차감이라든지 뭐 꽤 괜찮습니다. 그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사이드 스커트 밑에 부분도 차체 색깔과 같아서 같은 색깔이 적용이 돼 가지고 좀 더 일체적인 느낌을 주고, 2호 4호와 리시브로 앞뒤 타이어 사이즈는 공통이고요. 타이어 종류는 콘티넨탈의 크로스 콘택트 LX 스포트예요. 그리고 2.5 터보라서 고급유 넣지 않아도 돼요. 좋죠. 뒷모습에서도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솔린이라고 그래서, 뭐 이건 디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블루 드라이브라든지 뭐 2.2D 그런 표시가 없죠. 그리고 테일램프는 여전히 쪼개져 있고, 그리고 후미등에는 H자 들어간 게 있고, 배기구는 요 한쪽으로 이 밑에 수도꼭지처럼 빠져 있습니다. 하단 범퍼도 이제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이에요. 산타페 2열 공간하고 3열 공간 얼른 좀 보여드릴게요. 제 키는 178이고 운전석은 제 시트 포지션에 맞췄습니다. 산타페가 바닥이 확실히 좀 높아가지고 노약자라든지 어린이가 탈 때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도 보면 그래도 잘 마감은 돼 있죠. 좋습니다. 뭐 2열 시트는 이걸로 레버 가지고 조작하는데 한 번에 편히 접을 수가 있고,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여긴 없구나, 버튼이 저쪽에만 있는데, 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가면서 이제 3열 승객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도, 그리고 슬라이딩과 리클라이닝 폭이 엄청나요. 이거는 안 되겠다. 네, 이전에 찍은 걸로 가름할게요. 더 뉴 산타페 2열 3열 공간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실내 컬러도 이제 캘리그래피 전용 컬러죠. 그래서 2열은 리클라이닝과 슬라이딩은 페이스리프트 이전과 같고요. 가용 범위가 확인해 보니까. 하지만 이제 시트 포지션이, 시트 높이도 좀 올라갔고 10mm 이상 올라갔고, 또 이 레그룸이 얘가 이제 N3 플랫폼으로 갈아타면서 전장이 30mm 이상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실내 공간도 레그룸도, 특히 2열 레그룸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조수석은 제 키에 가장 맞추는 거고요. 178cm입니다. 제 키는. 가장 당겼을 경우에는 이 정도고, 그럼 못 앉죠. 뒤에 사람 탈 때나 하는 거고, 지금 최대한 슬라이딩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주먹 뭐 1개 반 나오고요. 그리고 리클라이닝은 지금 이게 가장 세운 거, 눕히면 상당히 폭이 넘어가요. 예. 이 정도면 뭐 누워서 정말 쉴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윈도우도 다 내려가고요. 홑겹은 얘는 또 캘리그래피라서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이 됐네요. 그리고 선쉐이드는 수동식으로 고리가 안쪽으로 있습니다. 편하죠. 어떤 차들은 바깥으로 걸게 되어 있는데 그게 힘들죠. 또 이 인테리어 컬러도 확실히 캘리그래피라서 이것도 나파 가죽 투톤으로 적용이 됐고요. 센터 암레스트도 아주 탄탄하네요. 쿠션이. 아무튼 그래서 2열 공간은 4대6으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3열 승객이 편히 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썬루프도 지금 있는 차 없는 차를 앉아봤는데 확실히 있는 게 훨씬 좋고요. 그리고 이 루프라이닝이 이 차는 또 밝은 색이잖아요. 그래서 더 넓어 보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금 실내 공간에서는 이전 페이스리프트 이전 산타페하고 변화는 없고요. 대신 다시 말씀드리지만 레그룸 그리고 이 시트 포지션이 올라가면서 내다보는 것하고 그리고 앞에 거주성은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1열 헤드레스트도 거의 시야를 가리지 않아서 이것 역시 탑승자 입장에서 볼 적에는 괜찮습니다. 이 B필러에는 벤트는 없고, 그리고 이 허벅지 받침도 지금 제 허벅지를 완전히 다 받쳐서 이것 역시 체중 분산에 되게 잘 되지 않을까, 장거리를 가더라도 피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열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3열을 위해서는 얘를 좀 접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3열은 여기 있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이렇게 해서 당겨져요. 그래서 이 사이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3열인데요. 그러니까 얘를 딱 소렌토랑 부딪힐 차잖아요. 그래서 소렌토 6인승짜리와 비교를 하자면 얘가 소렌토보다 조금은 더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겼으니까 얘를 붙여 볼게요. 그리고 2열 시트 밑에도 발 밑에도 송풍구가 있습니다. 2열 바닥이 평평해서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가운데 사람이 앉아도 편히 앉겠습니다. 하지만 6인승이면 2열에 앉은 사람이 더 편히 앉을 수는 있었겠죠. 그렇진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창이 소렌토 때도 컸는데 얘도 되게 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3열 승객이 내다보기에 좋고요. 허벅지 받침은 근데 제 키에 비하면 거의 뭐 한 절반 조금 넘게만 지지를 해요. 게다가 이게 많이 낮아가지고 허벅지가 닿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체격 작은 성인이 단거리를 가거나 아니면 아이를 태운다거나 뭐 장거리를 가기 위해서 제대로 된 시트라고 보긴 어렵겠어요. 그리고 헤드룸은 손바닥 1개 이상 정도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트렁크 리드에 어제 제가 찍은 영상 보니까 닿을 것 같던데 닿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범피한 데서는, 울퉁불퉁한 데서는 이렇게 위로 찌을 수는 있겠네요. 이제 시트를 세워 볼게요. 가장 세우면 공간이 되게 여유롭게 나와요. 하지만 이렇게 세웠을 경우에는 2열 승객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 정도를 세운다고 하면 그래도 뭐 주먹 1개 들어갈 공간이 나오니까 괜찮습니다. 여기도 버튼이 있었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이거는 못 보여드렸네요. 소렌토도 여기에 버튼이 있었는데 이 버튼 눌러도 한 번에 그냥 가는 거. 아유, 이걸 어제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소렌토와 비교하자면 산타페 7인승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데 약간은 실내 마감이라든지 이런 소재 때문에 좀 더 쾌적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실질적으로도 뭐 미세하게나마 여유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인테리어랄 것도 딱히 뭐가 없습니다. 디젤과 비교할 때 차이 나는 부분이 이 계기판에 보시면 이제 레드존이 얘는 6,500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거 말고는 디젤 모델과 다른 게 없어요. 진짜 똑같습니다. 이 터렌 셀렉터와 드라이브 셀렉터 합쳐놓은 다이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얘는 캘리그래피라서 이 카멜 인테리어 색깔도 들어간 거고, 전용 컬러고. 이게 정전식이 아니라 좋네. 장갑 끼고서도 잘 됩니다. 이 2.5 터보 같은 경우는 주행을 많이 말씀드려야 될 거니까 주행으로 바로 갈게요. 그래도 보여드려야죠. 네, 더 뉴 산타페 인테리어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많이 정갈해졌습니다. 전체적인 구성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지요. 일단 눈길을 잡아끄는 거는 저 센터 디스플레이가 10.25인치로 커졌고요. 제 건 이제 아이폰 X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메뉴 구성은 같아요. 들어가 보면은 뭐 달라진 건 별도로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현대 카페이라든지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모두 지원을 하고요. 이건 케이블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면 버튼들이 있는데, 이제 기어 노브가, 변속기가 버튼식으로 바뀌었죠. 이게 가장 눈에 띄는 변화예요. 그래서 이 버튼식으로 들어가다 보니 밑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C가잭이랑 저쪽엔 충전을 위한 USB 포트도 있고요. 여기가 이제 넓어졌죠. 그리고 또 전체적인 디자인으로 보면은 듀얼 콕핏이에요. 그래서 운전자하고 조수석을 감싸는 공간이 별도로 쪼개져 있습니다. 좀 더 아늑한 느낌을 연출을 하죠. 그리고 글러브 박스 위에도 이런 수납 공간이 있어서 전화기라든지 이런 자주 꺼내 쓰는 물건들 두기 좋겠고, 글러브 박스는 별도의 마감은 없습니다. 공간은 커요. 그냥 센터 스택의 버튼들을 보자면 온도 조절은 이렇게 레버로 하고요. 별도의 어떤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리면 여기에 떠요. 온도 조절이 0.5도씩 조절이 됩니다. 물론 좌우 독립식이고요. 그리고 이오나이저도 들어가 있고, 얘는 캘리그래피라서 지금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드라이브 셀렉터하고 터렌 셀렉터 합친 다이얼 또 이쪽에 있고요. 지금은 드라이브 셀렉터니까 이걸 왼쪽으로 돌리면 에코, 스포츠, 스마트로 가죠. 보여드리자면 계기판에서 보면 에코, 스포츠, 스마트까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번 누르면 터레인인데, 터레인은 스노우, 머드, 샌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돌아가고요. 보면은 스노우, 머드, 샌드인데 별도의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이 밑에, 여기 엔진 회전기 밑에만 머드, 스노우, 샌드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계기판도 풀 디지털 방식이고, 어제 이 방향지시등 켜면은 얘도 적용이 안 됐구나. 이것도 옵션으로 추가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버튼들 중에 뭐 오토홀드, 열선, 그리고 통풍, 열선 시트 모두 이쪽에다 모아놨네요. 그래서 손을 뭐 밑으로 내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근데 언뜻 봐선 복잡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위에는 인포테인먼트, 가운데는 공조장치, 그리고 이쪽에는 변속기, 그리고 오른쪽엔 주행에 관련된 것들, 오토홀드라든지 오토스타트, 스톱, 비활성화 버튼. 그래서 복잡하지 않네요. 참 사용하기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를 잠깐 보자면, 후방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도 표시가 되고요. 이거는 후방, 이건 후방 광각, 이거는 좌우 쪽에서, 지금 시동은 걸 수가 없어서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스튜디오여 가지고 주변이 많이 좀 뭐랄까 반사, 어떤 금속 소재들이 많이 보이는데, 지금 주변이 이래요. 이렇게 뭐 여기 현대모터 스튜디오 서울이어 가지고 뭐가 주변에 많습니다. 아무튼 이쪽에는 이제 별도의 덮개가 있는 컵홀더가 있고요. 그래서 무선 충전도 되는군요. 무선 충전은 여기다가, 무선 충전 패드가 이 방식입니다. 꽂으면 이게 불표시가 돼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좋네요. 그리고 이 밑에 이거는 아예 빼서 뭐 다른 물건들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컵홀더가 또 있고요. 여기도 이런 마감이 전보다 확실히 개선이 됐네요. 이전 산타페보다. 그리고 센터 스토리지를 살펴보면 확장은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뗄 수가 있고요. 트레이를 떼면은 공간이 있고, 램프는 없어요. 이런 플라스틱이 좀 좋아졌는데, 예, 가죽 느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지 액세스, 조수석을 조절하는 것도 여기서 가능하죠. 이것도 들어갔고,
이 위에는 빌트인 캠이라든지 아니면 뭐 SOS, 하이패스 이런 것들 똑같이 배치가 됐습니다. 얘는 그리고 또 캘리그래피라서 모두 LED예요. 이거 프레스티지나 프리미엄은 모두 그냥 할로겐입니다. 벌브 타입 주황색 전구 들어갔어요. 페달류도 보시면 엑셀러레이터랑 브레이크는 모두 알루미늄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풋레스트는 고무입니다. 그리고 엑셀러레이터도 오르간 타입이고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쪽에 자리 잡고 있고, 트렁크는 열림과 닫힘 모두 버튼으로 할 수가 있고요. 차순 유지 보조 장치 버튼 이쪽에 자리 잡았네요. 그 외에 다른 부분은 네, 이제 산타페 2.5 터보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대번에 2.2 디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엔진이 풍요로운 게 있고요. 이 2.5 터보 엔진은 이전에 뭐 G80이라든지 소나타 N라인에서 이미 경험해 봤었던 엔진이기도 하고, 또 소나타 N라인에서는 정확히 이거와 마찬가지의 파워트레인이잖아요. 8단 스피드 DCT. 저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디젤 엔진을 좋아해요. 소음에 둔감한 것도 있고, 무엇보다 첫 번째는 그 효율성, 그리고 경유의 자유로움 때문에. 그런데 답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산타페 2.5 터보와 2.2 디젤 중에 뭘 추천하냐고 물어보신다면은 2.5 터보고요. 이유는 운전의 재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얘는 중형 패밀리 SUV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종성이라든지 아니면 가속성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2.2 디젤과는. 그리고 이 조향성도 더 좋으네, 얘가.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편의성이라든지 적재성, 그리고 공간, 이번에 부분 변경하면서 많이 좋아졌죠. 2열 시트 조정도 하고. 근데 얘도 이제 6인승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뭐 5인승과 7인승만 있는 상황이고, 하체에서 올라오는 이런 충격 진동 같은 것도 20인치 휠 타이어를 신고 있는데 지금 2호에 20이죠. 근데 또 그렇게 성가실 만큼 올라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멈춰 있을 적에는 디젤도 그때 그렇게 시끄럽다, 뭐 진동이 올라온다 느끼지 못했었지만, 물론 진동은 얘가 더 적습니다. 멈춰 있을 적엔 둘 다 잘 정제되어 있는데, 달릴 적엔 근데 신기하게 2.5 터보가 좀 더 옆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있고요. 그게 좀 더 잘 느껴지는 게 있고, 그리고 이 2.5 터보 엔진은 이전에 소나타 N라인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가속할 적에 흡기 소리가 상당히 쾌활하게 듣기 좋게 들어와요. 지금도 보면은 잠깐 멈췄다가 들어보세요. 저 소리 좋죠? 기분 좋은 소리. 브레이크는 살짝 유격이 있습니다. 앞에 유격이 있는데 그럼에도 뭐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그리고 H트랙은 오늘 그 효과를 제가 제대로 많이 좀 느껴가지고 추천하는 부분이에요. 230만원 차이가 나죠. 앞바퀴 굴림이냐 아니면 H트랙이냐의 차이는 230만원인데, 단지 네 바퀴 굴림 갖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뭐 터레인 셀렉터가 들어가가지고 스노우, 머드, 또 샌드 뭐 이렇게 갖게 되니까. 그리고 스노우로 둘 경우에, 오늘 스노우로 두고 많이 달려봤는데 달려보니까 토크적인 부분에서 제어가 들어와서 토크가 아주 플랫하게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눈길에서 미끄러질 때 왁! 막 이렇게 튀어나가면서 뺑그르르 돌고 막 하는 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얘는 스노우 모드로 둘 경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트랙션을 더 일관되게 끌어내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참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디젤과 가솔린은 뭐 가격 차이는 15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가솔린이 나은 것 같아요, 산타페는. 그리고 산타페도 지금 하이브리드가 나왔어야 되는데 뭐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올해 어쩌면은 산타페 풀체인지 할지도 모른다는 소문도 돌고, 그건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산타페 가솔린만 운전해서 봤을 적에는 얘가 분명히 N3 플랫폼이 완전한 N3 플랫폼으로 갈아탄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플랫폼적으로도 개선을 많이 했잖아요. 경량화와 강성 강화를 위해서. 그 부분이 운전자에게는 꽤 많이 전해져요. 그래서 이전 페이스리프트 이전 TM 모델과 비교를 하더라도 조향성이라든지 운전성, 그리고 안정성, 고속 안정성, 이런 부분도 꽤 올라간 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 2.5 터보 엔진은 숨이 죽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속을 해보면 언제든지
예. 이런 울렁울렁 되는 거는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SUV로서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것과는 또 별개로 튀어나갈 때의 느낌이 너무 좋아서 시원해가지고, 거기에 맞물린 8단 자동 변속기가 8단 DCT가, 요즘 DCT 같은 경우는 일반 자동 변속기처럼 그런 머리 끄당기면서 변속하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걸 많이 없애려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전에 소나타 N라인 때도 느꼈었던 부분이지만, 이게 저단에서 이제 고단으로 올라갈수록 그 느낌이 줄어드는 게 뭐 DCT의 좀 어떤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이게 3단, 4단, 4단, 5단, 심지어 6단으로 잡을 때도 이게 살짝 느껴집니다. 지금도 보면 3단에서 얘는 거의 레드존까지 가는구만. 이 부여잡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게 근데 결코 어떤 불쾌한 느낌으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포티한 운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작용이 돼요. 그래서 이것 역시 운전 재미를 끌어올리는 요소로 느껴집니다. 의외네요. 중형 패밀리 SUV에서 이런 느낌은 참 의외고 재밌습니다. 엇박나지 않고 엔진과 변속기 간에. 그러니까 일단 이 2.5 터보랑 8단 습식 DCT 간의 궁합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프트 패드를 튕겨도 운전자 의지대로 차가 잘 따라줘요. 버티지 않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는 대로 그냥 받아주고, 그만큼 토크를 받아주는 폭이 넓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41kg 포스미터 정도 되죠. 출력은 280마력이 좀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81? 284?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 수치가 차의 모든 걸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만, 운전자에게 전해주는 그런 여유로움과 풍요로움, 그게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는 2열에 누굴 태워도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턱 넘을 적의 느낌이, 이게 지금 20인치 캘리그래피니까 20인치인데 만약에 19인치나 18인치면, 그때 프레스티지 제가 탔을 적에 걔도 20인치였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 판매량이 지금 소렌토의 절반도 안 나왔잖아요, 작년에. 현대가 이제 산타페 2.5 터보를 내놓으면서 좀 올해 2021년에는 판매량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은 소렌토 대비 약점은 6인승이 없는 거, 그리고 디자인도 근데 자꾸 보니까, 오늘 그리고 또 이 팬텀 블랙 색깔이, 투싼도 그랬지만 팬텀 블랙 색깔이 잘 어울리네요, 산타페도. 그리고 인테리어는 저는 소렌토보다 산타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덜 화려한 디자인, 이 듀얼 콕핏 디자인도 그렇고, 여기 버튼도 그렇고, 이렇게 잡는 느낌이 DCT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 기분이 좋아요. 아래의 움직임은 잘 그래도 제어가 돼 있습니다. 꿀렁꿀렁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적당히 단단한 느낌이고, 그리고 바람 소리는 뭐 옆바람이 좀 들어오는 게 있고요. 네, 이상으로 현대 산타페 2.5 터보 H트랙 캘리그래피 시승은 마치려고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중형 패밀리 SUV로서 갖춰야 될 것은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디젤보다 가솔린이라서 단지 조용하고 여유로운 것뿐만 아니라 운전 질감 자체가 좋고, 그래서 만족도도 꽤 좋을 것 같아요. 연비는 제가 지금 다시 측정했는데도 6.7이네요. 이거는 뭐 내일이든 모레든 고속주행 하면서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고속 연비는 얼마나 될지. 오늘 뭐 날씨도 추워가지고 아마 연비도 꽤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리고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갔죠. 그래서 저 글러브 박스 위에도 살짝 파란불 들어오죠. 이것도 뭐 60몇 가지라고 그러는데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